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면 비대칭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뼈의 문제, 살의 문제, 피부의 문제, 각각의 비대칭이 서로 다르고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의 광대도 크고 살도 많고 피부도 많으며 근육 힘, 머슬 톤은 떨어져서 잘 처집니다. 반면 왼쪽은 머슬 톤이 더 높아서 웃을 때 입꼬리도 더 올라가지만 더 접혀서 팔자주름은 좀 더 깊은 편입니다. 저희 안면 비대칭 교정의 가장 큰 원칙은 큰 쪽을 줄여서 작은 반대편에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뭘 넣어가지고 작은 부분을 부풀려서 큰 쪽으로 맞추는 쪽으로 시술하는 병원도 있는데 필러를 넣기도 하고 스컬트라, 주베룩도 요새는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부터 잘 처지는 얼굴에 계속 무거운 것을 추가하니까 더 처지고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컨셉상으로는 원래 얼굴이 작아지려고 했는데 뭘 집어넣으면 얼굴이 커지게 되는 원래 의도와는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뼈의 비대칭은 뼈 수술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뼈의 모든 비대칭 요소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CT를 찍어가지고 뼈를 저렇게 치면 되겠어? 하지만 수술 결과는 개인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술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나중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쳐내서 빼내면 남아도는 살과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에 리프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 병원의 정책은 일단 뼈는 놔두고 살과 피부, 뼈 위에 올라앉은 연부 조직을 최대한 컨트롤해서 비대칭을 최대한 교정한다는 플랜입니다. 연부 조직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지방 흡입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방 흡입을 하려면 생으로는 안 되고 마취작용과 지혈작용을 하는 투메스트 용액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은 상태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 비대칭의 모양이 투메스트 용액을 넣기 전의 상태와 달라지고 틀어집니다. 그러면 수술 중에는 모양을 완전히 할 수 없고 안 부은 상태를 상상해서 처음에 디자인대로 흡입을 하는데 실시간 곡면이 최종 곡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붓기 빠지고 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흡입하다 보면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는 부작용도 일부에서 생기고요. 하지만 좌우 피부 면적이 부분 다른 부분, 살 연부 조직이 다른 부분을 실시간으로 맞추면 뼈의 비대칭까지 잡지는 못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마취크림 없이 레이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아예 마취크림 없이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5분 정도 바르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두 분을 비교해 봅시다. 볼이 전체적으로 특히 하부가 불룩한데 살이 맞는 걸까요? 피부가 맞는 걸까요? 혹은 둘 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은 살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이고 오른쪽은 나이가 90에 가까운 분으로서 얼굴에 살은 거의 없고 피부만 많이 몰린 분입니다. 그래도 겉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죠. 왼쪽의 분을 젠틀 티타늄 피코 5파장 리프팅 시술한 직후를 보여드립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술 직후 변화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유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종아리에서 보여드립니다. 2019년도 두꺼운 오른쪽 종아리를 이렇게 시술했습니다. 마취크림 안 바른 상태인데 움찔거리진 않네요. 통증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직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년 뒤인 2022년도 체크한 영상입니다. 지방이 줄어든 효과가 이렇게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지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시술했습니다. 시술 직후 같은 날 거의 피부 거죽밖에 안 남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다시 2년 뒤인 2024년에 체크한 모습입니다. 지방의 감소한 효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에 일했는데 2024년까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젠틀 티타늄 피코 5파장 시술에서 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남아도는 피부의 비대칭은 어떻게 시술해서 맞춰줄까요? 아까 이분 기억나시죠? 이 당시 나이가 만 85세셨습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얼굴에 살이 거의 없습니다. 피부가 쭉쭉 늘어나서 아래쪽으로 몰린 것이지 지방은 없습니다. 볼륨을 줄이는 시술로 접근하면 더 처지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얇아진 피부가 웃으면 세로로 두 줄 주름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히 피부 면적을 줄이는 시술을 합니다. 젠틀 티타늄 피코 5파장 리프팅 4회 시술 후 모습입니다. 마취크림 없이 시술했습니다. 피부가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의 양과 피부 면적의 비대칭을 레이저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진 부분의 비대칭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2024년도부터 생긴 기술인데
매우 좁은 범위의 피부 조직 수축 및 리프팅을 정확히 하는 방식인데 현재 내부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대량은 아니지만 시술 즉시 변화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를 원하는 위치에 올려 붙이려면 근막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의 장비는 체외 충격 파일 레비나스와 운동 에너지를 쓰는 에어젯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27일 에어젯 1회 시술한 결과입니다. 꽤 비대칭이 심했는데 1회 시술한 결과가 7개월 뒤와 3년 4개월 뒤인데 일정 기간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매우 좋은 결과로 1회로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번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피에 쏘는 경우는 티가 나지 않는데 얼굴의 국소적인 비대칭을 강력히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얼굴에 직접 에어젯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2, 3일 정도 쏜 자리에 연고 관리가 좀 필요하며 숨은 기미가 있거나 까매진 체질인 경우 매우 드문 경우에는 석 달 정도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색소는 그냥 놔둬도 자연 회복되지만 관리를 하면 더 빨리 없어집니다. 흔하진 않은데 1에서 2%의 가능성만 있어도 미리 고지하고 그때의 플랜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비대칭이 아직도 있고 더 해결하기를 원할 때는 실리프팅을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눈 밑 지방 이식을 원해서 상담 오셨던 분입니다. 가운데는 실리프팅 직후 사진인데 실 단 2개로 볼 하부의 살을 끌어올려서 리프팅했습니다. 같은 날 시술 직후고 오른쪽은 2월 26일 3일 뒤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리프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볼륨을 재배치해서 비대칭을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목표로 시술합니다. 저는 얼굴에 뭘 넣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안 자는 것이라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시술하는 편인데 이렇게 레이저, 실리프팅을 통해서 최대한 비대칭을 교정하고 나서야 이물질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필러나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등 추가적인 볼륨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볼륨을 넣을 때는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정밀 지방 이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1인 물에 필러나 스컬트라, 주베르 등을 넣으면 무거워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비중이 1보다 훨씬 작아서 위로 동동 뜹니다. 같은 볼륨이어도 자신의 지방 조직이 훨씬 가벼워서 장기적인 추적을 해보면 덜 떨어지면서 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지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방 이식을 했는데 무려 9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필러라든지 다른 시술을 하면 아무래도 무게가 좀 달라가지고 중력과 세월에 따르는 하강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을 저는 어떻게 시술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레이저로 살의 비대칭과 피부의 비대칭 개선을 목표로 시술합니다. 특히 처진 부분을 더 올리는 데는 레비나스와 에어젯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국소적으로 더 강한 리프팅 수단을 동원해서 교정을 해야 할 때는 실리프팅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추가적인 볼륨 투입은 저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데 자꾸 뭘 집어넣으면 얼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필러, 주베르 볼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역시 자기 것인 정밀 지방 이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